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올해는 뱀의 해, 을사년이죠. 푸른 뱀의 해라고 부르는데요. 이 뱀의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말 뱀이란 말은 바얌 또는 배암에서 배암으로 바뀌었다가 뱀으로 정착된 말이죠. 근데 이 뱀이란 말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놀랍게도 영어 어원인 웜이란 단어를 찾다 보면요. 어원 사전에 이 배암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보게 되면 고대 영어에서는 venom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배암에서 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배암이란 말은 바로 serpent, 스네이크 또는 드래곤, reptile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영어에서 V와 W는 독일에서 보다시피 바로 V란 발음으로 그렇게 같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후에 고대 영어에서 바로 지렁이란 말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도 유럽 조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붉은색으로 줄친 것처럼 뱀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라틴어로 가서도 마찬가지로 뱀이란 말로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이 뱀이가 고대 러시아에서도 바로 뱀이란 말 돼서 인섹트란 말로 이렇게 되고 리투아니아에서도 바로 뱀이란 말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과연 이 뱀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바로 인도 유럽 조의 근원적인 뜻은 바로 돌리다 또는 굽다라는 뜻에서 아마 이렇게 뱀의 모양이 감고 있는 그런 모양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네요. 근데 이 뱀은 일본어로서는 에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비는 우리말에서 아이들에게 무서운 가상적인 존재를 에비 또는 업이라고 해서 에비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가 운다든가 또는 아이한테 이렇게 장난으로 할 때 에비야 업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형제들하고 같이 놀면서 에비야 업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놀곤 했어요. 이 뱀은 파충류의 한 종류인데요. 이 파충류는 영어로 랩타일이라 부르죠. 이 랩타일이란 말은 넙들일, 즉 엎드리려서 기어다닌다는 뜻이에요. 이 파충류 파자는 기어다닐 파자예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동물이 바로 파충류인데요. 그래서 랩타일 하게 되면 기어다니는 또는 파충류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허물인데요. 이 허물은 영어로 슬러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슬러프란 말은 썰어서 벗는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벗는 허물 또는 허물 벗다라는 때 슬러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또한 뱀의 특징적인 것이 바로 비늘인데요. 비늘은 영어로 스케일이죠. 이 스케일은 쪼개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즉 쪼개지는 비늘, 인편을 뜻하는 말이라서 비늘을 벗기다 또는 비늘할 때는 스케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뱀의 또 특징적인 것 하나가 독이 있는 이빨인데요. 이 독알을 갖다가 영어로는 팽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팽이는 한자말 팽하고 또는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놀 때 팽이란 거 있잖아요. 장난감 팽이가 바로 이 팽이가 이 팽자예요. 그래서 이 팽자를 파자해 보면 위는 작고 중간은 크고 아래는 소에서 소대 소로 이루어졌는데 팽이의 모양을 보게 되면 위에는 뾰족하고 중간 부분은 이렇게 넓적하고 또 아랫부분은 뾰족하잖아요. 그게 바로 도가 이빨이 바로 그런 모양이 생겨서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뱀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인데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있고 그의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을 아랍어로서는 하야라고 부르는데요. 하야는 뱀, 독사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란어에서는 하예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함께 같이 노는 주인공인 여주인공은 이브를 영어로 이브라고 적었지만 이것은 살다란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보면 이브도 발음이 잘못하면 에비라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일본어의 에비와 이브는 발음상으로는 같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헤브루 즉 히브리어에서는 하와라고 부른다고 또는 아랍에서도 하야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아랍어의 하야, 뱀을 나타내는 하야와 아랍어에서 다시 이브를 나타내는 하야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 뱀과 이브가 사실 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또 등장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우리 고유의 신인 여호와하고 발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형상을 갖다가 사진에서 제가 살펴보면 아랫부분은 바로 이 뱀의 비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복희가 있죠. 이 여호와 신과 복희 신의 아랫부분은 바로 뱀의 꼬리를 지금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의 꼬리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뱀이 아니고 철기 시대의 등장을 알리는 말이라서 철갑, 철로 된 철갑을 갖다가 보게 되면 마치 비늘처럼 보이잖아요. 그거와 관련있는 말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와 와자도 자세히 보면 이 와자가 바로 뱀처럼 이렇게 둥글게 감겨져 있다는 이 와자인데요. 그래서 이 여와와 이브 또는 하와 또는 뱀을 나타내는 하야 이런 말들이 서로 아주 유사한 발음들로 지금 섞여져 있어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이한 것들이 없어서 제가 이걸 알지 못하겠는데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즉 뱀과 이브는 앱이라고 지금 볼 수도 있고 하와, 하야 이런 것들 또는 여와 이런 말들이 지금 섞여 있고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아마 이게 품고 있을 거라고요. 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돌아가 볼게요. 뱀을 나타내는 영어는 스네이크인데 이 스네이크는 스네이크라고 해서 나온 말인데요. 설면서 기어간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뱀, 사탄 또는 꿈틀거리며 가다 꾸불꾸불 움직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스네이크라는 말을 쓰죠. 이와 관련된 단어들은 스네이키라는 말은 뱀 같은 이런 말이고요. 스네이크 스톤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뱀돌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암몬 쪽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국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뱀 물리인데 잘 듣는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고요. 스네이크 헤드 하는 말은 머리가 뱀처럼 생겼다는 건데 이게 바로 가물치거든요. 고기 이름인데 가물치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머리가 뱀의 머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물치는 제가 어릴 때 낙동강에서 이걸 많이 잡았는데요. 그 형님하고 같이 가서 이거 가물치를 잡아서 그물에 넣어놓으면 가물치가 그물을 다 찢고 이렇게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큰 가물치를 잡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물에 떡 놓아놨는데 몇 시간 있다가 또 가보면 그물이 다 찢어져 버리고 없다고요. 참 그때는 가물치가 참 많았어요. 낙동강 주변에 조그만 호수들이 많았는데요. 거기서 가물치를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보기가 상당히 귀한 그런 물고기가 됐어요. 또 레틀 스네이크란 말은 레틀이란 말은 너들너들거린다 해서 놓은 말인데요. 방울처럼 너들거리는 방울뱀을 뜻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레들 스테이크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또 관련된 말이 스네일이란 말은 쓸고 나간다 해서 달팽이를 뜻하는 말이 되고요. 스네어 하는 말은 설 넣는다 해서 덫이나 올가미를 뜻하는 말이 되고요. 스니크하게 되면 설 넣는다 해서 몰래 도망가다 훔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뱀을 스네이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바로 어피어란 말인데요. 이거는 엎어에서는 안 돼요. 엎드려 긴다는 뜻과 꼬리가 이렇게 감겨 있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피어, 즉 어퍼라고 하는 말은 뱀을 뜻하는 결합사로인데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뱀에 관해서는 꼭 아셔야 될 그런 말이에요. 결합사로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프이디언 하게 되면 바로 엎어 된다 하니까 뱀 같은 또는 뱀을 뜻할 때 쓰는 거고요. 어피어 포비어 하게 되면 포비어는 포비해, 즉 무섭다 뜻이잖아요. 무서워서 피한다 뜻에서 뱀 공포증을 뜻할 때 어피어 포비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어피어 맨시 하게 되면 마음 쓴다 뜻이니까요. 바로 뱀의 꼬리 방향으로 점을 칠 때 어피어 맨시란 말을 사용하고요. 아피어 레트러 하게 되면 아피어 하는 것은 뱀이고요. 라드르 하니까 왔다 들고 날다 해서 뱀을 숭배자인데요. 왜 레트란 말이 숭배자가 되느냐면요. 어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단골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단골이라는 것은 단골레라고 하는데요. 단군을 갖다 모시는 점집에 자꾸 나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단골이라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피어레트라면 바로 뱀에 대해서 나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숭배하는 사람을 갖다가 뱀 숭배자를 바로 아피어레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레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피어알러지 하게 되면 바로 학문이 되기 때문에 뱀을 이제 다루는 학문이 돼서 사료학이란 말로 사용되고요. 아피어퍼거스 하는 것은 뻑에서 먹는다 해서 나와서요. 뱀을 먹이려 한다 해서 놓은 말이고요. 그 외에 단어들은 여러 뱀에 관한 말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아피어 하는 말들이 바로 뱀에 관한 결합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는 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애더인데요. 애더는 바로 헤두르, 네두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네두르며 막 젖듯이 기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독사의 일종이죠. 퍼퍼 애더 하게 되면 바로 퍼퍼 하니까 부풀어서 애더 하니까 성이 나서 몸이 아주 크게 부풀어지는 그런 독사를 뜻하는 말이어서 아프리카산 큰 독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아나콘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나콘다의 원래 말은 현해콘다에서 난데요. 현해다 말은 불을 켜낸다니까 번개불을 뜻하고요. 콘다는 꼬인다니까 줄기나 뱀의 꼬리를 갖다가 의미하는 말이 됐어요. 번개줄기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것에 대한 의원이 또 다른 어떤 설에 의하면 이나콘다 해서요. 코끼리를 죽인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헤네콘다에서 채찍, 즉 회초리 모양의 뱀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나콘다는 사실 독이 없는 큰 뱀인데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뭐 웬만한 동물도 다 잡아먹죠. 이번엔 에습이란 뱀인데요. 에습은 해습에서 났는데요. 머리가 둥근 해살 방패 모양에서 나왔다고 해서 해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사인데요. 이집트산 코브라를 에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습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번엔 보아뱀인데요. 보아뱀 많이 들어봤잖아요. 발음은 보어라고 하는데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풀어 올라서 큰 뱀을 갖다가 보아뱀이라는데 구렁이를 뜻하죠. 왕뱀 또는 변동이 큰 변동환시세제를 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키메라 하는 말은 어디서 났냐면 키미란 말은 겨움이고요. 이러는 이르다 해서 나온 말인데 겨울까지 이르다, 겨울까지 자랐다. 그러니까 겨울까지 자란 암염소를 뜻하는 말인데요. 왜 뱀에 이게 등장하느냐면 머리는 사자고 몸은 염소인데 꼬리가 뱀 꼬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키무라 하는 것이 바로 겨움 이러, 겨울까지 자란 암염소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이조직 공생체를 뜻할 때도 이 키메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번엔 코브라란 말인데요. 코브라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말은 꼭지가 벌려졌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실제로는 머리 꼭지가 벌려진 것이 아니라 목 부근에 있는 피부가 벌어져 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 피부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코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가 벌려졌다, 즉 윗부분이 벌려졌다 이 말이겠죠. 인도 아프리카산의 독사를 우리가 코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페어드랜스라는 뱀이 있는데요. 이 페어드랜스 뱀은 페어란 말은 원래 철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철을 우리가 아이언이라는 말만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라틴어로서는 페리움이라는 말을 써요. 왜 페리움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그래서 철을 갖다가 원소 기호로 쓸 때는 Fe를 쓰잖아요. 왜 Fe를 쓰냐면 핏빛이 난다 해서 이 바로 철을 페리움이라 부르는 거예요. 철이 녹슬면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마치 핏빛이기 때문에 페리움이라는 말이 쓰고 D란 말은 대란 말인데요. 중국어로서는 바로 대를 갖다 더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거는 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고 랜스는 난시, 즉 화살이 납작한 화살처럼 생긴 접시같이 생기는 화살인데요. 요걸 갖다가 랜스라 불러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이제 마치 화살촉처럼 생겼다 그래서 바로 페어드 랜스를 해서 화살의 쇠 하니까 바로 화살촉이잖아요. 그래서 화살촉처럼 생긴 독사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큰 삼각머리 독사를 갖다가 이 페어드 랜스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번엔 하이드라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하이드라 말은 헤아드럭, 즉 헤엄치는 물뱀을 뜻하는 말이 됐어요. 바다 뱀자리거나 또는 9개의 머리가 있는 히드라를 갖다가 우리가
하이드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두사라는 말을 들어봤죠? 메두사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요. 바로 맞춰주는 적절한 조치란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보호자란 뜻도 갖고 있어요. 이 메두사의 머리가 마치 여러 개의 뱀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메두사가 바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만바란 말이 있는데요. 만바는 몸이 크다는 뜻인데요. 몸집이 크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남아프리카 코브라과 독사인데요. 몸집이 아주 크고 지금 이렇게 녹색같이 생긴 이런 뱀을 갖다가 만바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모카신이라는 뱀이 있는데요. 모카신은 바로 목껴신, 발목까지 낄 수 있는 바로 그 미국 인디안들이 신는 신발 이름인데요. 이 뱀도 마찬가지로 이 신발하고 색하고 이 신발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해서 나온 이름으로서 모크신 하게 되면 신발도 되지만 뱀도 돼요. 그래서 독사의 일종이에요. 이거 생긴 모양이나 움직임이 마치 모크신하고 비슷하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 목까지 껴 신는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번엔 나그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나그는 낮추어 기어간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요. 산스크리트를 찾아보게 되면 뱀을 나그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서번트, 스네이크란 말을 산스크리트는 나그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인도에서 이 뱀의 신을 갖다가 뜻할 때 나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도의 아주 신성한 뱀의 이름을 나타낼 때 나그라고 이름을 붙여요. 산스크리트에서 이게 출발한 이름이에요. 그 다음 파이산이라는 뱀이 있는데요. 이건 베어서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폴로에 의해서 잘려진 전설의 뱀인데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등장하죠. 비단 뱀을 파이산이라고 부른대요. 베어서 썰어버렸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즉 아폴로가 베어버린 그 뱀을 파이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뱀을 보통 썰번트라고 하는 것은 썰어 뺀다 해서 나왔는데요. 썰면서 뻗어나간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뱀, 교활한 이 또는 꿈틀대는 불꽃 장치, 뱀자리를 갖다가 썰번트라고 부르는데요. 관련된 단어들은 썰펀트 하게 되면 뱀, 교활 또는 뱀자리를 뜻하는 말이 되고요. 썰펀타인 하는 것은 뱀 같은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다음 썰펀타리어스 하는 말은 뱀을 다룬다 해서 뱀수인 자리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그 다음 아주 이제 또 특이한 뱀이 바로 케찰과틀이라는 뱀이 있는데요. 케찰과틀이라는 말은 바로 멕시코 쪽에서 사용되는 이 뱀 이름인데요. 뜻이 뭐냐면 기찰은 뱀의 기찰이라는 것은 새의 깃털처럼 생긴 기찰에다가 꼬아틀 하니까요. 뱀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깃털 뱀을 뜻하는 말이 케찰과틀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말하면 케찰과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고대 아즈텍의 주신이고 날개가 있는 뱀이에요. 그럼 왜 케찰과틀이라고 부르냐 하는 것은 꼬아틀을 하는 것은 꼬아서 틀고 있으니까 뱀이란 뜻은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꾀찰이라는 말은 바로 기찰이에요. 기찰. 깃은 바로 새의 깃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찰이란 말은 우리말의 찰은 갑옷에 단 비늘 모양이나 가죽 조각 또는 쇠 조각을 갖다가 찰이라 불러요. 우리가 명찰할 때 그 찰 들어봤죠? 그 명찰할 때 그 찰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깃털을 갖다가 꽂아 있는 그런 뱀이다라고 해서 케찰과틀이라는데 우리말에서 온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아즈텍 말은 바로 우리말에서 건너간 말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바이프란 말이 있는데요. 바이프는 팔팔하단 말에다가 베어이라니까요. 새끼를 벤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북살모사나 독사를 갖다가 바이프라 부르고요. 이때 우리가 VB 하는 것이 바로 BB 하는 말은 바로 팔팔하다 해서 나왔어요. 생기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고요. 페어러스란 말은 베어내서 하니까요. 아이를 낳는, 아이를 순산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라서 바이프란 말은 바로 새끼를 벤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 바로 독사를 뜻하는 말이 되겠죠. 살모사예요. 이번엔 도마뱀을 뜻하는 말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도마뱀은 영어로 리저란 말을 써요. 왜 리저란 말을 썼냐면 리저란 말은 나치란 말에서 난데요. 나치란 말은 바로 레이스로 나타난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리다 하는 말은 모양이 보인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나치 모양이 어리다, 즉 나치 모양이 비치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도마뱀의 그 표면을 보게 되면 마치 레이서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리저드란 말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꼬리가 잘린다 해서
잘린다 해서 자르다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정확하게 어떤 영어 단어의 어원을 알고 싶으면 어원사전을 봐야 돼요. 어원사전을 안 보고 자기 내피셜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어원사전은 여러 가지, 그것도 어원사전도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어, 그다음 온라인 에티몰로지, 그다음 웹서터 사전, 이런 사전들을 여러 개를 보고 그것을 갖다가 공통된 뜻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말과 적용시켜야지 자기 내피셜로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은 엉터리예요. 어쨌든 간 도마뱀은 영어로 리저란 말은 바로 레이스 모양이 그 등 위에 새겨져 있다 해서 나온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도마뱀을 또 보면 한자말을 보면 도마뱀 석자를 쓰는단 말이에요. 그 벌레충에다가 벌레 석자를 이제 붙인 도마뱀 석자를 붙인 것은 이 석자에는 쪼개를 석이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쪼개진 무늬를 뜻하기 때문에 레이서가 박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나 영어나 사실 근원적으로선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한글이나 한자나 영어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레이스틴 하게 되면 라서틴 해서 레이서가 띠다니까 레이서 무늬를 띠해서 도마뱀의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레스티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레이서 모양을 갖고 있다 해서 도마뱀 모양이 바로 레이스 폼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레이서란 말은 바로 나고에서 났는데요. 끈이나 레이서고 바로 섞어 짜다, 끈을 꿰다 할 때 놓은 말이고요. 레서레이트 하게 되면 바로 나고 채다에서 나왔어요. 못을 찢다, 잡아 찢다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관련된 말도 보면 라틴에서는 라치오, 라큐오 이런 말 쓰는데요. 유혹하다, 꿰다를 뜻할 때 라큐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레소라고 하면 올가미를 뜻하는 말이 됐어요. 야생마늘 등을 잡다라고 할 때 레소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도마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도마뱀 중에 하나가 바로 케코라는 것은 우는 소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도마뱀 붙이 학계라고 부르는데요. 소리내는 도마뱀을 우리가 케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엔 이구아나도 도마뱀의 한 종류인데요. 이가 나왔다 해요. 등에 이빨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구아나가 돼서 이가 나와에서 나온 말이에요. 초식성이고 큰 도마뱀이죠. 자, 이번엔 스킨크란 도마뱀이 있는데요. 이 열대상 도마뱀의 일종인데 비늘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였어. 이 이름이 붙여졌어요. 쪼갠 껴에서 쪼갠 하니까 비늘이잖아요. 그것이 끼어져 있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쪼갠 껴 해서 비늘이 있다 해서 바로 스킨크란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번엔 투어타르란 말은 투어란 말은 뒤에 드러났다 해서 등에 드러난 가시가 드러났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 뉴질랜드의 큰 도마뱀은 바로 튜어타르라는 말로 또 마찬가지로 뒤에 드러났다, 등 뒤에 드러났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번엔 도롱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도롱뇽은 영어로 after란 말은 엎드리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원 도롱뇽을 우리가 after라고 부르는 것은 엎드려서 기기 때문에 이 이름이 나온 거고요. 비슷하게도 뉴트란 말도 누이다, 즉 엎드렸다 뜻이겠죠. 누웠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작은 도롱뇽인데요. 바보, 멍청이란 뜻으로 속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세르멘드라는 도롱뇽이 있는데요. 이 이름은 살라만들에서 났는데요. 스스로 불을 만든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도롱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에 견디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이번엔 트리턴이란 도롱뇽은 바로 돌려 튼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꼬리가 돌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트리턴 반신반어 해신을 뜻하는 말인데 소용돌이를 뜻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해요. 또는 소라 고등이나 해왕성의 제1위성을 트리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틀어튼다, 돌려 튼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뱀의 천적인 몽구서는 바로 문에다가 구어서 하는 것은 기어서, 즉 기어가는 뱀을 물어버린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 인도 족제비나 뱀 천적을 뜻할 때 몽구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후민영이었습니다.